약간 좀 시간이 길어질 거야. 자, 우선은 회로 심볼 그리는 이 앞면이 그렇게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우선 완전 양산에 적합한, 그리고 실험에 적합한. 전 실험.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양산이라는 건 우리가 내절연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내절연성 중요하지. 왜냐면 부품에 이렇게 IC 핀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 IC 데이터 시트에 보면 예를 들어 얘가 고전압 부자다. 대체적으로 한 100V 이상이면 고전압, 뭐 고전압, 우리 기준은 고전압이지. 그러면 핀간 절연 전압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패드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를 확대해 보면 결국 패드보다 핀이 어떻게 되지? 작지. 아무리 이걸 한다 하더라도. 근데 뭐냐면은 PCB의 크기가 내절연성에 영향을 줘. 저 패드가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품에서의 절연 거리라는 게 부품에서의 얘기인 거지. 얘네들이 결정되는 건 PCB에서 결정되잖아. 따라서 뭐냐면 절연 특성이 좋은 거 써도 PCB 패드가 너무 가깝거나 뭐 그런 너무 길다던가 절연 거리를 줄이는 식으로 해버리면 내절연에 문제가 생기지. 그지? 두 번째는 양산성이라고 해야 되나? 품질? 뭐 이런 거랑 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 이게 핀인데 여기 핀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얘를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 요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떨 때 실험할 때요? 아니면은 이게 양산형이라면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 양산형이면 땅 적은 게 좋은 거 자, 아니에요? 어떤 분홍색? 이거 1번, 이거 2번. 양산이면 1번. 양산이면 2번 같은데? 그러지 않아. 아, 그래요?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업용이냐 산업용이냐 군사용이냐. 군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번이야. 10개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면 패드를 최대한 늘려주는 게 좋지. 왜냐고? 여기에 납이 이렇게 몰딩돼서 올라가거든. 그 뭐야, 이 부품이 안 떨어지는. 그치, IC가 이 PCB에 붙어있는 결합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핀이 요 나불에 묻어있는 요 면적이랑 비례하거든. 그래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상업용이라고 하면은 납 조금 들어가고 이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핀의 크기가 근데 이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납이 녹아서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립이 쉽고 품질이 좋아. 왜? 납이 녹는 면적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은 딱 봐도 핀이랑 패드가 거의 같은 크기면 조립이 나쁘고 품질도 떨어져. 품질 불량 같은 게. 왜냐면 우리가 SMT 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핫 에어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패드가 적으면 잘 안 녹아. 생각외로. 그래서 솔더링 불량이 많이 생긴다고. 솔더링 불량. 우리가 대부분 SMT 치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 내가 10년 전에 배울 때도 평균적으로 양산 제품의 95%가 양품이었고 5% 내외가 불량이라고 했거든. 물론 이게 있잖아. 진짜 한 가지 제품만 막 100만 개, 200만 개 찍는 데 있잖아. 품질 컨트롤 끝내주게 하는데
그때는 막 1% 미만으로 나오긴 해. 근데 봐봐, 100만 개 중에서 1%면 1만 개잖아. 예를 들어 우리 겔 5야, 겔 8이야. 100만 개 찍었는데 1만 개가 불량이라고 쳐봐. 그럼 이게 작은 불량이 아니야. 이거 0.1%라고 해도 이게 1000만 개잖아. 1000만 개의 불량 제품이 있다고 쳐봐. 너는 어떻게 할래? 욕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0. 몇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엄청 노력해, 회사들이. 그러니까 특히 대량 생산하는데. 이런 솔더링 불량이랑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요새는 대부분 다 하이스피드 시그널을 많이 쓰거든. 고속 진화. 그러니까 고클럭, 고동작 하는. 그럼 그네들은 이렇게 PCB 패턴이 있으면 패턴과 다른 어떤 신호들 간의 거리, 혹은 다른 신호들이 이렇게 묶여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사이의 거리, 이런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신호 간의 간섭이 생기거든. 노이즈 같은 영향을 받아 서로 실제. 그럼 네가 딱 눈치채도 패드가 너무 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작은 게 좋겠지. 근데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불량 같은 게 그치, 불량이 생기는 거고. 다른 신호들과의 거리도 벌리면 좋겠지. 최대한. 보통은 그래서 3W 조건이라는 게 있어. 자기 와이어 두께의 3배만큼 옆으로 뛰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아. 그러니까 신호 간의 간섭이 제일 적어. 근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 크기가 많이 커지니까. 선폭을 엄청 줄이던가 PCB가 존나 크던가. 근데 이게 진짜 욕 나올 정도로 힘들어. 막상 설계해보면. 특히나 어때 비하 하나 땅 뚫리면 이렇게 야, 요거 주변에 이게 와이어가 이게 비껴가야 되거든. 이게 아트웍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야. 그래서 양산에 적합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 또 기타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어. 내가 왜 3이라고 했지? 일단은 저 PB. 우리가 아직도 납을 많이 쓰거든. 뭐 요새는 PB 풀이를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튼간에 좀 오염 물질 같은 거 쓰기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 패드를 줄여야 되는 거가 좀 있거든. 많이 줄여. 근데 요새는 PB 풀이라서 여기 납은 안 들어있지. 근데 녹는 온도가 얘는 175도인가 그런데 얘가 220도인가? 높아, 온도가 많이.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SMT 그 핫 에어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PCB 어떤 부품 핀을 내가 붙이겠다? 그럼 온도를 훨씬 오래 가야 돼. 근데 이런 온도는 곧 불량이랑 비례하거든. 온도는 곧 불량이야. 근데 이런 게 또 계산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된 요인이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실험에 적합한 경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 실험용 라이브러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선 솔더링이지. 우리가 SMT 많이 안 치잖아. 네,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는 수작업 하기 때문에 패드가 어떻게 된다? 패드가 큰 게 유리해. 근데 패드가 크면 내절연성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는 내절연성을 감안해야 돼. 우리는 비교적 고속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강 거리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절연을 유지하면서 패드 크기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아까 양산형 라이브러리랑 틀린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가 케이던스 용어 기준으로 C 라인, 쉐이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C 라인은 우리가 패턴 얘기하는 거야 일반.
와이어. 와이어. 네. 쉐이프는 동박 얘기하는 거, 동박. 그래서 뭐냐면 전류 조건 만족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넓은 구리 면적을 확보해 주는 게 방열이라든가 우리 구리 저항으로 인한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유리한 거는 맞거든. 이런 거는 손이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써주는 거가 또 중요해. 그래서 요게 사실은 아까 패드의 크기랑 좀 관계돼 있는데 크기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쉐이프 작업을 주로 할 거를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 난 주로 전력 패턴은 다 쉐이프로 해. 그래서 쉐이프에 붙는 부품들의 패드는 작아. 왜냐면은 이게 판이 있으면 어차피 패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어차피 이게 하나의 그 구리로 다 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패드의 크기가 작아도 SMD도 마찬가지야. 패드가 작아도 결과적으로 이게 다 풀 컨택으로 조립이 돼버리면 커다란 패드처럼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패드의 크기라는 거는 되게 타협 요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떻게 설계한다, 혹은 내재련인 조건이 어떻게 된다, 방열을 할 거냐 말 거냐, 구리 저항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패드 크기를 키우는 조건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너가 골라온 이 삼성 브릿지 다이오드 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리냐. 덩치가 큰 SMD 부품이거든. 잘 보면 여기 꺾어진 데 있잖아. 그래서 양산 제품은 여기다가 패드를 이렇게 짧게 붙여. 이렇게 짧게. 패드가 짧게 붙여.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솔더링 팁이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보통. 제대로 안 먹겠네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여기 팁이 이렇게 대각으로 들어가거든. 그지? 학교는. 그래서 여기 패드가 짧으면 대체적으로 작업하기가 많이 힘들어. 근데 SMT 칠 때는 거의 붙는다고 가정하면 양산 제품일 땐 적합하지. 그래서 실험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너무 고려해주면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면 여기 길이 알잖아. 여기 길이가 나와 있어 대부분 또. 그러면 나는 요거 여기 확대되어 있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라면 패드 길이는 여기에 맞춰주고 여기에 한 2배, 최대가 2배야. 왜냐면은 나는 바깥으로 한 1mm 정도 빼주거든. 대체적으로 이 팁이 들어갈 만한 최소 거리. 아니면은 와이어 이렇게 해서 솔더링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거리 때문에 여기 패드 길이에다가 여기 바깥으로 한 1mm 정도 나온다 가정해서 주로 작업을 하지. 근데 얘는 지금 좀 부품이 커서 그렇긴 한데 좀 심하게 작업할 때는 얘는 지금 여기가 2mm로 되게 길잖아. 일반적인 SOIC나 SSOP 같은 경우는 이 요 접촉되는 부위가 되게 짧거든. 얘도 한 2배까지도 해줘. 여기를. 그래서 SMD 부품이라면 이렇게 부품이 올 텐데 여기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하면 L이 민값이 있고 L 맥스가 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차. 그러면은 크기가 제건 SOIC나 TSSOP 같은 이런 일반 SMD 부품은 L 맥스의 2배를 패드 기준으로 또 이렇게. 대부분 L 맥스가 1mm가 안 넘거든. 2배가 되는데 이처럼 장축인 경우는
너무 크면은 옆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약간 선택이 있어. 여기 밖에 1mm 네. 정도 하면은 거의 디버깅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 기가 오실 거네. 여기 1mm에다가 더하기 Lmax 나한테 요. 이 정도 해주면은 거의 문제 없지. 네. 우선은 이 방법이 있고 요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해 주는 거는 지금 처음이잖아. 계산하기 귀찮다. 원래 어떤 회사 가면 이래. 요 IC 센터 있잖아. 센터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늘리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길이를 계산해야 되고 좀 내가 보기엔 번거로워. 왜냐면은 이거 길이가 얘는 지금 2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로 오차가 좀 없는 편이잖아. 근데 봐 여기가 0.75라면 어떨까? 큰 거죠. 그러면 0.55가 될 수도 있고 0.95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변동 레인지가 너무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특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워스트로 해. 여기 아웃라인.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방법은 여기 아웃라인 기준으로 센터를 맞추고 좌우 이거를 여기는 Lmax에 맞추고 여기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는 거고 좀 고급진 회사는 가운데다 맞추고 좌우를 균등하게 배치를 하는 거지. 이건 손이 더 많이 가겠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많아. 근데 옳은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대부분 회사들이 그냥 다 자기 좋아하는 방식을 써. 그래서 나는 보통 1번 방법을 많이 쓰고 이렇게 패드가 굉장히 큰 경우는 2번 방식 식도 쓰고 그래? 이 어느 쪽을 하든 간에 조절하기가 되게 쉽거든. 왜 조절하기 쉽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그릴 때 설명해 줄게. 왜냐면은 3번 작업해도 조절하기 쉬워. 왜냐면은 여기 길이를 내가 정확하게 뭐 2mm라고 하면 1mm만 내 측으로 이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다가 패드를 배치했다가 안쪽으로 1mm 이동 이렇게 밀면 되니까 그런 작업들은 어렵진 않거든. 근데 그냥 작업이 한 번 더 손이 한 번 더 가냐 안 가냐의 문제라는 거지. 근데 배치법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이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설계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실험실에 적당한 거가 되는 거고 요걸로 하면은 굉장히 회사처럼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좌우 공간이 거의 저스트 해가지고 납땜하기가 우리가 아마 쉽지 않을 거거든. 우선은 그래. 해서 나 같은 경우는 1번 2번 이 정도 되겠네 대충.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1번을 한다고 쳐. 1번으로 해보자. 우선 가장 쉬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에서 얻어야 할 정보는 핀의 길이 우선 2라고 돼 있지? 네, 꺾이는 부분이 2. 그때는 2.2로 잡아. 맥스로. 맥스로 잡아. 대부분 내가 지난 10몇 년간 봐온 기준에 의하면 어떤 회사도 맥시멈은 넘지는 않아. 대부분 맥시멈 이하야. 그래서 맥시멈 값 잡으면 여기 핀보다 항상 길어. 그 다음에 폭. 여기 보면 3 곱하기 이거잖아. 3개고 여기 폭도 2mm네 얘는. 2mm짜리 그지? 폭도 2mm야.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핀에 대한 폭은 안 나왔나? 1mm 1mm 나왔네. 핀 2개 필요하네. 뭐라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2mm 그리고 얘보다 약간 작은 1mm 이렇게. 그지? 근데 나쁘는 부분 여기 요만큼 아니에요? 응? 나쁘는 부분 여기 요만큼이라서 2mm가 아니라 여기 끝에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배 할 거니까 2배 커질 거잖아. 이만큼 버벅하고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
있다고 치면 핀폭 여기 1mm 하고 1.05 하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봐도 핀폭은 오차가 더 적지. 이유가 있어. 왜? 이게 앞뒤가는 대부분 IC가 마찬가지지만 이쪽 좌우 간의 거리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핀폭보다 오버해서 안 줘. 그럼 내가 이제 얘를 넓게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보다 내저련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를 늘리고 핀과 이 패드의 요 핀폭은 거의 맞춰준다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항상 회사들은 뭐다? 여기 자기가 적은 것보다 작은 핀을 만들어. 이 핀 항상 안으로 들어오거든. 여기는 여기도 2.2mm고 1mm가 되겠지. 이게 2mm. 얘가 2mm 그러면. 여기가 2mm야. 미안하다. 2mm. 그래서 핀폭은 그냥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냥 노멀한 값 쓰시면 되고, 핀 길이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정해주면 돼. 대부분 L max에 맞추면 얘보다 항상 커. 대부분 얘보다 항상 커. 대부분. 대충 여기 데이터 시트 보면 눈치챘겠지만 이게 2mm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잖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 4.8에서 2.85? 그래, 2.85 정도 되네. 그치? 2.85니까 2.85 이하면은 5.7mm 되겠네. 5.7mm로 하자. 보면 이게 약간 각도가 있잖아. 그래서 패드가 여기에 이렇게 딱 올라와도 실제 이 끝부분이 패드이 안 닿아.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가 약간 떠 있어.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핀의 워스트 길이랑 같다고 해가지고 끝부분이 닿진 않아. 우선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핀의 센터가 여기가 딱 잡히거든. 정확하게. 핀의 센터가. 무슨 말인지 알까? 이 핀의 센터는 여기가 잡혀. 그래서 뭐냐면 핀의 센터가 이 부품의 요 다리 여기 점 찍는데 지금 여기가 핀이 센터가 되는 거야. 근데 핀이 정확하게 여기 올라가. 딱 패드에 두 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설계하기 쉬운 방법이야. 실수도 없고. 그리고 패드가 넓기 때문에 납도 많이 올라가고 전기도 많이 흐르고 와이어 같은 거 솔드링해서 붙이기도 좋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네가 멋을 내겠다면 이걸 이렇게 나중에 배치한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밀면 되는 거지. 조금씩. 어차피 두 배를 했기 때문에 네가 1mm를 밀어도 되고, 뭐 지금 요 반 길이가 2.85니까 1.4mm까지 밀어도 되고. 그러면은 거의 1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내려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규칙 가장 쉬운 걸로 1번으로 하면 요런 특징이 있어. 이해하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핀이 있다고 치자. 핀이 뭐다? 패드? 그렇지. 왜 패드라고 부르지? 보통 구리가 도통되는 곳.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자, 우리 PCB의 녹색이 뭘까? 코파인데? 이거를 솔더
레지스트라고 부르지. 그리고 여기에 흰색은 뭘까? 방향지시 이거는 PS야. 보통 흰색 잉크로 쓰는 거, 글자 텍스트 같은 거 PSR이라고 부르는데 뭐의 약어인지는 모르겠다. 보통 우리가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원래 근데 PCB 제조 쪽에서는 PSR 링크라고, 이게 원 재료 이름이 PSR 링크라고 부르나 봐. 그래서 실제 이제 패드를 설계하면 요 녹색 부분은 솔더 레지스터로 절연인 거잖아. 이 구리색은 도통인 거잖아. 전기가 통하는. 그래서 나중에 패드 설계하면 솔더 레지스트가 오지 말라고 여기에 일종의 솔더 그러니까 핀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차피 솔더 레지스트가 무조건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솔더 안티 솔더 레지스터인가? 뭐 이런 영역 설정하는 게 있어. 안티 솔더 마스크? 솔더 마스크? 솔더 마스크인가 보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솔더 마스크?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핀보다 약간 크게 설계돼. 거짓말했어.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어요. 클 수도 있어.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구리가 이렇게 있다고 세 가지가 다 있어, 조건이. 이렇게 하면은 같다는 건 뭐냐면 솔더 마스크 크기도 동일해, 헤드랑. 작다는 건 솔더 마스크가 작다는 거고 크다는 거는 이렇게 크다는 거야. 무슨 의미냐? 솔더 레지스트가 정확하게 여기까지 와. 요거는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야. 여기 덮이는 거야, 일부가. 실제 쓰이는 기법이야. 이렇게. 얘는 바깥에 생기는 거지. 그거 뭐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언제 주로 많이 쓰냐면 BGA, 그러니까 볼로 붙는 애들은 다 있는데 써. 그 밑에 이렇게 빛이 그런 거. 근데 또 이것도 거짓말인 게 다 쓴다도 아니고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설정하기 나름. 왜냐면 옆에 것도 BGA에서 쓰긴 쓰거든. 아마 대부분 이거 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SMD는 일반적으로 이거 써. 근데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약간 더 크게 설계. 조금만 더 크게 하고, 뭐 이것도 쓰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뭐 쓰면 쓰는 거겠지. 자, 쓰면 쓴다는 말이 뭐냐면 요 솔더 레지스트 용액은 여튼의 용액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레이저 잉크나 잉크젯 프린터 하듯이 일단 전부 딱 찍으면 찍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테두리에 바짝 붙이면 이때부터는 진짜 제조 기술이 누가 좋냐에 따라 성패가 갈려. 그래서 요 가운데 거 작은 경우도 복불복이야. 제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솔더 레지스터 용액이 핀에 올라와도 정말 여기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나는 주로 3번을 많이 써. 이게 이유가 있어. 우리 SMD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측면 뷰로 보면 구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2번은 뭐냐면 솔더 레지스터 여기 덮이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피해 있는 구조거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작은 내용이지만 얘는 여하튼간에 물리적인 용액이잖아. 용액. 피지컬하단 말이야. 그래서 볼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똥똥. 얘는 납이 잘해봐야 여기만 괴롭되거든. 근데 얘가 열받으면
주저앉아. 이런 식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나비분. 그러니까 육안송어로 봐도 어느 게 더 결합력이 튼튼하겠냐. 오른쪽에. 실제로 오른쪽에 이 볼하고 이 PCB의 결합도 네. 전기 저항 같은 거 찍어보면 얘가 항상 더 우수하다고 나와. 있었건 이미 익히.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왜 쓸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쓸 거잖아. 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거리 때문인데 거리의 추상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기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 여기가 모양이. 그래서 누설이 훨씬 더 심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납이 여기 뽁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누설이 여기서부터 거리가 더 멀거든. 근데 얘는 이게 뽁 주저앉으면 그치. 이게 오히려 여기 납이나 이런 게 납이나 플럭스 같은 게 여기 껴가지고 누설이 더 일어나는 확률이 더 높아. 네. 그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졸리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자. 우석이가 조만간에